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243페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3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가지는 것이지 지정권자는 시행자 아니라고 하면 수용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에 관해 특별한 규정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다.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공지법이라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경우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수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이 고시된 때 도시개발구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 이렇게 수용하는 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수용 시점은 실시계획 고시 한때이죠.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한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때가 아니라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용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우리가 꼭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보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 상환 채권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시행자는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 전체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사전 현금 보상 방식의 수용 방식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은 때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상환이라는 말을 붙여주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 지위, 증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을 제한하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정도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리 돈 받고 파는 것, 선수금 제도, 공급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이 선수금 받고자 한다고 하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입니다. 여기 원형지 공급은 통상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수 사업하게 되었을 때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 공급하는데,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양하는 것이 원형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고,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공공,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된 자, 선정된 자, 그리고 공장, 학교 등을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원형지는 세 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이 3개 나와야 됩니다. 국가 등을 포함한 공공, 공모전에 선정된 자, 그리고 공장,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인 공공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수의 계약입니다. 다만 공장이나 학교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는 영릴 목적으로 원형지를 취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그래서 공공과 공모전의 경우는 수의 계약이 적용되고, 공장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하기 때문에 다수에게 적용되는 수의 계약 방식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원칙적인 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 공급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공시지가란 말 또는 시가란 말 사용하는 거 아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와 원형지 공급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원형지 공급 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매각할 수 없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 규정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수용 파트와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이 되고, 우리 시험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도시개발법 공부할 것 몇 개 없죠. 좀 쉬운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신다면 답은 3번이 되죠. 4번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3분의 1이란 말 기억하시고, 토지상환채권 발행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지방공사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도시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으며 그리고 금융기관의 보증 필요 없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공공은 동의 필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1번 쉽지 않습니까?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증 없이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공공은 보증 필요한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낙 없이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대금 미리 받는 것은 선수금 제도입니다. 저 선수금은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수용 방식에 따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 없이 선수금 미리 받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3분의 1까지는 맞는데 초과란 부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최대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의 공급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야 한다. 여기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방식의 예외적인 계약 방식으로 특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라고 하면 수의계약 가능하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공은 금융기관의 보증 받을 필요 없죠. 공공은 이행 보증금 등에 돈 낼 필요 없다.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에 문제 푸는 요령이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준공금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화 사업 준공공사 전에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여기 채비지는 환지 방식일 때 나오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과 관계된 도시화 사업의 공사 완료되게 되면 이 채비지 환지 예정지 지정하게 되면 미리 매각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동산 공부과 관련되어 출제되는 문제 형태들 중에 끝에 부정문이 없다를 나오게 되면 열의 9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차원에서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준공금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도시화 사업의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대해 준공금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준공금사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가 도시화 사업의 공사 끝낸 때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준공금사와 관련된 관할 관청도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공사완료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4번 도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발 채권도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올해쯤이면 한번 출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발법에서는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두 개 채권 제도가 존재합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채권은 4개이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채권, 그리고 주택법의 주택상환 사채, 그리고 개발법의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상환 채권. 이러한 4개 채권을 비교하시면서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 함께 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발 채권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1번 틀립니다. 2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과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행정청과 관계없지만 도시로 시작하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채권 발행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습니다. 이런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고 과도한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부도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은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도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기명, 무기명 이야기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의 경우에만 기명 증권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런 채권 제도에 대해서는 기명, 무기명 그런 것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급공사 받는 자가 의무적으로 채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상환해야 되죠. 저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범위 내 조례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5년이면 끝나거든요. 반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고려해서 5년 이상 10년 범위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라고 하는 것을 각각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금의 경우는 5년, 이자의 경우는 2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 그래서 외정 때 태어나신 분들은 일본식 이름을 따서 끝에 자자란 말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사코라고 하는 국어 시간에 등장했던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 아사코의 꼬가 자자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여자분이고 여자분의 이름이 만약 이자라고 하면 그분 주변 친구들은 다 여자분일 겁니다. 그래서 2년, 전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친구는 2년이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청산금 제도나 또는 도시개발 채권과 관련되어 원금과 관련된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늘상 5년으로 해놓으시고 이자와 관련된 특이한 것만 정리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으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주택공사와 공사도급 계약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매입 의무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명증권으로 발행하지만 여기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 방식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 매입한 경우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의무, 매입 금액 초과했다고 하면 중도 상환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5번입니다.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지도자는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3번입니다. 채권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한다. 5년부터 10년이죠. 그리고 4번 원금 3년, 이자 2년. 원금 5년이고 이자는 2년 이하 됩니다. 그리고 5번 매입 필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자치단체 총수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때는 끝에 없다란 말 넣으더라도 특이한 것으로 맞는 질문이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게 되면 채비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 없어지게 되면 지역권 추천하시고 이익 없어지면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소멸 동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환지 방식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하게 되면 환지 방식과 관련된 환지 계획과 그리고 환지 처분에 관한 체계를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지 계획의 환지와 환지 처분의 환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사후 현물 보상 받게 되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는 보상받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받는 위치, 면적 등을 기재해 놓은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런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게 되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그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환지 계획에 약속했던 땅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 지급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 하고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했다고 하면 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권리가 유지된다, 소멸해야 된다. 소멸해야 되죠. 하나 넣었으면 하나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는 권리가 소멸한 날이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보셨던 지역권과 관련되어 행사할 이익 없다고 하면 권리 소멸한다.
그 소멸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때, 환지처분 공고를 만약 10월 15일에 했다고 하면 그 15일 24시 되는 때가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16일 0시는 새로운 권리가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권리 소멸과 관련되어서는 환지처분 공고 한 날 끝나는 때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이나 말 보게 되면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지역권과 관련되어 행사할 이익이 없을 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멸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때. 그리고 새로운 권리 발생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발생하는데 그 말 대신 환지처분 공고한 날 권리 발생한다. 취득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 날 나왔을 때 취득이죠. 그걸 잡아주시는 게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번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탄제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시행 규정 줄쳐놓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 여럿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게 되면 이 조합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의 경우는 각각 정관,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반면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의 정자를 규약에 접목시켜 규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민간에 하면 규약, 조합에 하면 정관, 행정청이 개입하면 규정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시행규정 작성하여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토지의 하필 또는 분필로 종전토지의 하필 분필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하필 분필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1번과 관련되어 이렇게 종전토지의 하필, 분필 이러한 것들을 경미한 사항으로 시험에 냈다고 하면 쉽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1번부터 4번 지문이 워낙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5번이 경미한 사항과 관계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 내용을 시험에 묻는 것은 참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중에 바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5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는 말 찾았습니다. 여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환지 방식이건 수용 방식이건 그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항상 등장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만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에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것 추천했습니다.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구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개입하는 기구인데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3번 보류 채비지. 여기 채비지 그리고 보류지 환지 방식만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청산과 관계된 사항. 개발소 다 완료되었을 때 공사 잘했는지 알아보는 사안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환지 방식과 관련된 규약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3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